두 분 양쪽 분은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야권은 계좌도 못 열 형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요즘은 당 내부에서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총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대표 해먹기 어렵다는 말 나올 판이던데요. 이분들이 돌아서서 그렇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떤 어머님을 만났더니 하시는 말씀이 홍준표 후보 조금 좀 품위가 그러시는데요. 조금 고상하지는 않아요, 우리 후보가. 그쵸? 여러분, 우리 홍준표 후보가 조금 다소 거칠게 말하긴 하지만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후보도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안철수 후보한테 정치 생명을 걸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아이들, 우리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난다. 저는 정말 꿈꿉니다. 우리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모여서 새로운 판을 짜게 하게끔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정치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고 합니다만 대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옆에 그렇게 함께 스탠바이미 하셨던 분들이요. 이젠 마주서서 총격을 날리고 있으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특히 나경원 의원은 왜 그러죠? 그럼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로 홍준표 대표 좀 말씀을 심하게 하시죠. 네. 예를 들면 뭐 고름이라든지 암덩어리라든지 같은 이제 정치 동료들 사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좀 과했고. 네. 그래서 아까 나경원 의원도 전에 그 운동하면서도 좀 말씀이 좀 점잖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지적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뭐냐면 원내대표로 나경원 의원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네. 나경원 의원을 보니까 아무래도 홍준표 대표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홍준표 대표뿐 아니라 아마 다른 분 친박에 대해서도 저렇게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네. 홍준표 대표의 점잖지 못한 그런 언행이라든지 또 친박의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이제 배제를 하면 중간에 그 광범위한 어떤 중도층의 네.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대선 때는 있겠죠. 예. 조금 이분이 거칠긴 하지만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했다가 지금은 경제 위기에 이분이 보수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하니까 듣는 홍준표 대표는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헛갈리기도 하고요. 기분 나쁘긴 하지만 네. 사실은 대통령 선거 때는 자당의 후보기 때문에 대중연설을 하면서 자당 후보를 깎아내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실은 자당 후보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원내대표 경선을 지금 나올라 그러는데요. 홍준표 네. 대표하고 가까워서 네. 득표에 별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를 비판을 하고 이른바 범친박 의원들이 네.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홍계, 친김무성계, 네. 범친박계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결국은 나경원 의원은 범친박계의 지지를 받아서 원내대표에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홍준표 현재 대표하고 각을 세우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 정치는 확실히 선거만 없으면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말이죠. 이 선거가 뭐길래 범친박계에 보내는 메시지로 이렇게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군요. 저는 도대체 홍준표 대표에게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바퀴벌레라 그랬다가 어떤 사람한테는 기생충이라 했다가 네. 어떤 사람 검찰에는 뭐 개, 충견이니 맹견이니 그랬다가 좀 지금 사람들하고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홍 대표님 저는 이제 이런 말 듣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도 제가 좀 한심했어요. 야, 이런 말 듣고 가만히 있냐 했더니 이제 대체나 지금 나경원 의원이 나서서 한마디 네. 하셨는데 저는 조금 좀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홍준표 대표는 이 얘기를 듣고 반응이 오히려 이 말로 나왔습니다. 내 이름은 원래 홍판표였다. 많은 분들이요. 앙드레 김 선생님 이후에 본명으로 인한 새로운 충격을 받았을 텐데 물론 이것도 이주영 의원이 나 쪽에서 보면 중립으로 보이지만 무늬만 중립이지 속은 친박이다라고 얘기하는 듯 선을 그은 발언이긴 하거든요. 근데 홍판표는 원래 정치권에서는 알려진 이름이었습니까? 알고 있었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실제로 개명은 누구 권유로 하신 건가요? 그런데 이제 이주영 의원이 내가 그렇게 고치라 했다. 이제 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거기 이제 좀 자극을 받아서 당신이 언제 그랬어? 왜냐면 옛날에 청주지검에 네. 초임 검사로 가 있을 때 그 윤영호
그 법원장이 뭐냐면 자기 보고 당신은 판사도 아니면서 무슨 판자를 쓰느냐. 네. 이래서 같은 획수에 아마 준자로 고쳐준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이주영 의원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왜 내 이름을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아마 이래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주영 의원이 이제 이번에 또 원내대표 나오니까 홍준표 대표로서는 또 자신의 자신이 바람직한 그런 후보는 아니다. 네. 아마 이런 게 있어서 좀 더 저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판표 네. 이름이 좀 사실은 좀 너무 각이 졌죠. 그래서 준표로 고친 건 잘한 것 같네요. 예. 아니 근데 판표나 한 표나 별로 큰 차이가 없어서요. 이 정치인 이름으로 그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라는 것처럼요. 오늘 일정의 종착역도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청년분들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홍준표 대표는 말이죠. 제가 보기엔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니고요. 청년들이 정치인이나 특히 대표급을 만나면 굉장히 주눅이 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주장이나 상황을 잘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네. 사실 아무 말 대잔치를 해놓으면 누구든지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경청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네. 이런 기획은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단 네. 정말 청년분들만 오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획된 네. 것인지 아니면 뭐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대표의 막말은요. 사실 네.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린 거거든요. 네. 더군다나 평의원, 물론 의원은 아닙니다만 유력 정치인이고 대선 후보까지 했고요. 지금 제1야당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을 좀 가려하시는 걸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같은 막말로 분류되질 않길 바랄 것 같은데요. 홍 대표는 말이죠. 리오의 최고위원은 결국 고발을 당했네요. 막말 때문에 말이죠. 류여의 최고위원도 같이 말을 하시는 그 홍준표 대표께서 전에 그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언론에도 안 써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만류할 정도로 그랬는데 저분도 아마 이제 말씀을 많이 하고 좀 뭐랄까 자극적인 말씀을 많이 하는 걸로 좀 유명하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또 김정숙 여사한테 무슨 살이나 빼지 뭐 이러면서 좀 모욕적인 그런 말을 했으니까 아마 네. 그 지지층에서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애물단지예요. 저격까지 겹쳐서 당대표 하기 어렵다. 홍준표 대표 시리즈를 봤습니다만 안철수 대표는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정치 생명을 걸었다는 이현주 의원까지요. 이제 안 대표가 뭘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하는데 당에서는요. 안철수 대표를 어떻게 이유식 최고위원회의 한번 꼭 들어보고 싶어요. 이게 워낙 어린아이 같은 부분이다라고 해서 만평을 보면은요. 유아가 아이가 타고 있어요라는 만평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혹시 만평 그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봤습니다. 저.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는요. 아기가 타고 있어요인데요. 이 박지원 의원 옆에 있는 안철수 대표를 유아처럼 해놓고요. 당에서는 그게 뭐냐라고 하면서 이유식이 등장했습니다. 저게 생후 9개월부터 먹을 수 있다는 이유식. 저게 안철수 대표를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두 번 죽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풍자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좀 조금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정당의 최고위원께서 그 모두 발언에 본인이 꼭 그걸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건데요. 네. 사실은 그 최근의 당내 상황을 가지고 박지원 전 대표죠. 박지원 전 대표께서 이제 무슨 이유식 발언도 하고 구상유치 발언도 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 이유식이 나온 건데요. 좀 과한 측면들이 있죠. 네. 있다고 보고요. 사실 구상유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썼던 분이 신민당의 유진산 총재입니다. 그렇죠. 그때 어떤 상황에서 썼냐면은 당시에 그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이 세 분이 40대 기수론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네. 나온다 했을 때 구상유치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면 네. 그걸 좀 비교해 본다면 결국은 그분들이 봤을 때는 어리지만 네. 젊지만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새로운 세대 또는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얘기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것을 좀 담담하게 받아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지만 안철수 대표가 고개를 안 들어요. 이거 웃다가 굳은 표정이라서 저게 애매한 표정이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현주 의원까지 그렇게 총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발언들이 있어서 말이죠. 그 커뮤니케이션의 관점만 보면 이 네거티브를 대응하는 방법에서 상대방이 쓴 네거티브 워딩을 반복해서 쓰면서 하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게 아주 일장일막에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 저는 이 생각나는 게 지난번 안철수 후보
대통령 후보일 때 대통령 토론회에서 갑자기 어떤 문건을 갖고 와서 이렇게 흔들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갑철수입니까? MB 아바타입니까? 했던 그 장면부터가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되게 꺾이는 시점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박지원 대표가 이유식 하나 사와야 한다 뭐 이런 말 했다고 대뜸 우유 사갖고 거기서 흔들고 있는 참 저는 아니, 저 도와준다고 흔드신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도와준다고 흔들었는데 네. 결국은 저는 그 네거티브는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유식을 잘 안 먹는다고 다그치지 말고 기다려주라고 하는데 그럼 정작 안철수 대표는 악이란 얘기인가요? 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김철근 교수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네. 재미있는데 뭐냐면 박지원 의원은 굉장히 구시대 정치인 말하자면 야, 안철수 의원은 저는 연령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상대적으로 신시대 정치인이 이러면 오히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이래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이 그렇죠. 등발하면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같은 젊은 사람이 들었으면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너무 이제 정치권에서 아주 노련한 그러면서 사실은 세대 교체가 필요한 그런 분의 말씀이다. 이렇게 오히려 돌려서 이야기해버리면 그렇죠. 이것이 안철수 대표한테는 오히려 약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제가 있죠. 한 방송에 네. 나가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 네. 역사는 도도히 흐를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전 대표님도 당을 위해서 본인의 입장에서 쓴소리를 하신 건데 사실은 네. 국민의당이 정말로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그건 다수의 당원들과 다수의 네. 구성원들에게 맡겨야죠,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정가 소식을 세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른바 범친박 의원들이 네.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홍계, 친김무성계, 네. 범친박계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결국은 나경원 의원은 범친박계의 지지를 받아서 원내대표에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홍준표 현재 대표하고 각을 세우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 정치는 확실히 선거만 없으면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말이죠. 이 선거가 뭐길래 범친박계에 보내는 메시지로 이렇게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군요. 저는 도대체 홍준표 대표에게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바퀴벌레라 그랬다가 어떤 사람한테는 기생충이라 했다가 네. 어떤 사람 검찰에는 뭐 개, 충견이니 맹견이니 그랬다가 좀 지금 사람들하고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홍 대표님 저는 이제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도 제가 좀 한심했어요. 야 이런 말 듣고 가만히 있냐 했더니 이제 대체나 지금 나경원 의원이 나서서 한마디 네. 하셨는데 저는 조금 거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모여서 새로운 판을 짜게 하게끔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정치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고 합니다만 대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옆에 그렇게 함께 스탠바이미 하셨던 분들이요. 이젠 마주서서 총격을 날리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특히 나경원 의원은 왜 그러죠? 그럼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로 홍준표 대표 좀 말씀을 심하게 하시죠. 네. 예를 들면 뭐 고름이라든지 암덩어리라든지 같은 이제 정치 동료들 사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좀 과했고. 네. 그래서 아까 나경원 의원도 전에 그 운동하면서도 좀 말씀이 좀 점잖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지적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뭐냐면 원내 대표로 나경원 의원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네. 나경원 의원을 보니까 아무래도 홍준표 대표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홍준표 대표뿐 아니라 아마 다른 분 친박에 대해서도 저렇게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네. 홍준표 대표의 점잖지 못한 그런 언행이라든지 또 친박의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이제 배제를 하면 중간에 그 광범위한 어떤 중도층의 네.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대선 때는 있겠죠. 예. 조금 이분이 거칠긴 하지만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했다가 지금은 경제 위기에 이분이 보수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하니까 듣는 홍준표 대표는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헛갈리기도 하고요. 기분 나쁘긴 하지만 네. 사실은 대통령 선거 때는 자당의 후보기 때문에 대중 네. 연설을 하면서 자당 후보를 깎아내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실 자당 후보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원내대표 경선을 지금 나올라 그러는데요. 홍준표 네. 대표하고 가까워서 네. 득표에 별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를 비판을 하고
두 분 양쪽 분은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야권은 계좌도 못 열 형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요즘은 당 내부에서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다 총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대표 해먹기 어렵다는 말 나올 판이던데요. 이분들이 돌아서서 그렇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떤 어머니를 만났더니 하시는 말씀이 홍준표 후보 조금 좀 품위가 그러시는데요. 조금 고상하지는 않아요, 우리 후보가. 그쵸? 여러분, 우리 홍준표 후보가 조금 다소 거칠게 말하긴 하지만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후보도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안철수 후보한테 정치 생명을 걸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아이들, 우리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난다. 저는 정말 꿈꿉니다. 우리 좀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홍준표 대표는 이 얘기를 듣고 반응이 오히려 이 말로 나왔습니다. 내 이름은 원래 홍판표였다. 많은 분들이요. 앙드레 김 선생님 이후에 본명으로 인한 새로운 충격을 받았을 텐데 물론 이것도 이주영 의원이 나 쪽에서 보면 중립으로 보이지만 무늬만 중립이지 속은 친박이다라고 얘기하는 듯 선을 그은 발언이긴 하거든요. 근데 홍판표는 원래 정치권에서는 알려진 이름이었습니까? 알고 있었죠. 아 예,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실제로 개명은 누구 권유로 하신 건가요? 그런데 이제 이주영 의원이 내가 그렇게 고치라 했다. 이제 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거기 이제 좀 자극을 받았어. 당신이 언제 그랬어? 왜냐면 옛날에 청주지검에 네. 초임 검사로 가 있을 때 그 윤영호 그 법원장이 뭐냐면 자기 보고 당신은 판사도 안